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위너데이를 빨리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위너데이의 케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이야기는 돈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도구가 아니에요. 돈은 시간과 노력의 교환 가치이고 미래를 위한 안전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것이 돈 공부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많은 20대, 30대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100명 중 5명 정도는 돈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지만 나머지 95%는 돈에 대한 공부는 관심도 없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저 막연히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저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보통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배우려고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예를 들어 제가 골프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 골프에 대한 용어들이나 규칙들을 공부하게 되고 레슨도 받기도 하고 책을 사거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연습하기도 할 거예요. 또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 가입도 해서 골프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과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 공유도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골프를 더 잘하기 위해 매일같이 꾸준히 스윙 연습을 하게 될 거고 어떤 골프 클럽이나 어떤 퍼팅이 좋은지 나한테 잘 맞을지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버나 아이언을 어떻게 스윙을 해야 안전하게 공을 칠 수 있는지도 계속 연습하고 연구를 하게 될 거예요. 또 친구들과 스크린 골프 시합도 하게 되고 또 실제 라운딩 경기를 하면서 잘 치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면서 타수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 공부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점점 향상이 되고 저는 점차 골프라는 분야에서 조금씩 잘하고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처럼 공부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보통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골프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골프 클럽을 사서 오늘 오후 2시에 골프 친구들과 시합 라운딩에 가는 것과 같아요. 골프 친구들은 몇 년 동안 연습도 꾸준히 했고 라운딩도 많이 해본 싱글러 실력자예요. 아마추어가 골프에서 싱글을 친다는 것은 정말 잘 친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라운딩에 가서 내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건 정말 불보듯 뻔하죠. 제가 당연히 지겠죠. 왜냐면 저는 골프에 대해서 연습한 적도 없을 테고 용어나 규정조차도 당연히 모르고 골프에 대해 접해본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지겠죠. 돈에 대한 투자도 이와 똑같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20대,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들의 승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기게 될까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100%질 게 뻔해요. 좀 전에 골프로 비유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돈, 금융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고 부모님한테도 배워본 적이 없고요. 또 당연히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주변 친구들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 배운 적이 없으니 모르고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저도 본격적으로 돈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30대 중반이 다 되어서였으니 주변에서 쉽게 돈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20대에는 돈 공부에 크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20, 30대에 돈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과 우리 주변에 돈 공부하기 좋은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돈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돈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우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이 아닌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지도 못했지만 투자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돈,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책들을 더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주일에 책 한 권 정도는 꼭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책을 보다가 책 속에 추천 책들이나 또는 누군가 추천을 하는 책들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다 구매해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경제 분야와 부동산 관련된 책 위주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경제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보통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읽었던 부분을 또 읽고 또 읽어서 정말 진도가 잘 안 나가 책 한 권을 읽는데도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은 읽으려고 꺼내 놓았다가 내용이 정말 어려워서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한 달 동안 책상 위에 두었던 책도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책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면 여기서 책 읽는 거를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끝까지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같은 책을 또 읽거나 다른 책을 계속 읽게 되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 모르는 내용보다 아는 내용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책 읽는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계속 읽다가 보면 비슷한 내용의 책들도 읽고 이 책들이 말하는 바가 비슷하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돈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동안 몰랐던 부분의 퍼즐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지지 않고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점차 감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20, 30대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투자할 정도의 여윳돈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예요. 하지만 저는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다만 10,000원이라도 투자를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 그 10,000원 갖고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0,000원이라도 투자를 한 것과 투자를 전혀 안 한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10,000원에 10% 수익을 내어 1,000원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흔히 에이, 그깟 1,000원 벌어서 뭐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0원을 번 것보다 매번 꾸준히 10% 수익을 얻도록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투자 실력이 쌓이게 되는 거죠. 나의 투자 실력이 쌓이게 되면 그 같은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의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투자해 보는 것을 저는 추천해요. 그리고 돈이 적다면 우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주식은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주식을 처음 투자했을 때 정말 주식을 수시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수시로 시세 확인을 하고 얼마 올랐는지 얼마 떨어졌는지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또 시세가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시세가 떨어지면 그날 기분이 안 좋게 되고 정말 이거에 참 연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기 전에 꼭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수양이에요. 주식이나 코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정말 크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마음의 수양을 먼저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내가 잘 아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해요.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는 내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고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죠? 누가 어디에 오를 거다, 거기 곧 상한가 칠 거다.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에서도 어느 종목이 좋다라고 들으면 그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회사인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의 몇 배, 정말 인생 한 방, 이렇게 큰 것을 원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서 주식을 엄청 산다는 거죠. 그러고 난 후 어떻게 돼요?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사는 순간부터 막 주식이 추락하게 돼요. 그러다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전자 분야에 잘 알고 있으면 전자 분야 위주로 아는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 내가 여행사 다니고 있으면 여행사 쪽 분야의 괜찮은 회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제약회사에 다닌다면 제가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약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회사들을 서로 비교해서 미래가 밝은 총명한 기업을 찾아내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잘 모르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매출이 몇 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서 돈을 정말 잘 벌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최소 15%에서 20% 이상이면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또 가능하면 그 회사의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면 더 좋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농부 박영국 님이 쓴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주식을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자본이 형성되었다면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은 가급적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해요. 정말 맞는 말이지만 가격이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아파트 대신 빌라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서울이 힘들다면 서울 주변 수도권의 아파트로 투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야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빌라를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빌라 가격도 매해 조금씩 오르고 있고 실제로 제가 봐두었던 빌라는 공시 가격이 2년 사이에 1억 이상 오른 것도 있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빌라는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안 했다면 이 1억을 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서울의 아파트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열악이 된다면 서울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가장 좋겠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임장을 다니다 보면 분명 좋은 부동산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이 설사 적은 금액이라도 단 100만 원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저는 꼭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은 빌라나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점차 자산을 모으고 더 넓은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모은 다음 더 좋은 상급지로 투자를 해서 더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다른 아파트가 생긴다면 하나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돈의 공부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꾸준히 투자 공부도 해야 가능한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책 읽기를 계속 추천드려요. 책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중고서적에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많은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밀리의 서재와 같은 앱을 통해서도 월 얼마만 내면 무제한 책을 읽을 수 있으니 책을 빨리 보시는 분은 이런 앱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책을 읽으면서 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두 많은 자산을 만들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꼭 한 번 더 시청하셔서 모두 다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위너데이.